안녕하세요. 네, 이방사의 똘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목표 설정하는 법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목표를 어떤 거를 잡으면 될까 해서 투자 쪽이잖아요. 저희가 1억 만들기를 목표로 설정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1억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43인데 26살에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고요. 네, 지금은 이제 26이니까 벌써 이제 약 한 16년, 약 16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1억 이상의 돈이 있죠. 네, 제 통장에 1억 이상의 돈이 있고, 그 이상의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주머니에 돈 5천 원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제 여동생이 하루에 5천 원씩 용돈 주는 걸로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좀 힘들게 자격증을 따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해서 돈을 벌었는데,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안 모이더라고요. 1000만 원이 잘 안 모이고, 1억을 도대체 어떻게 모으는 거야? 이게 마음이 조급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0년이면 1억 정도는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1억 만들기 정말 어려운데 1억을 만들면 10억 만들긴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1억 만들었다고 다 10억을 쉽게 만들진 않아요, 솔직히. 이런 어떤 룰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 룰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1억을 어떻게 만드는 게 빠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만들 때 우리가 사전 작업이 있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1억을 만들겠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꿈과 희망, 계획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전 준비는 뭐냐? 일단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통장을 하면 일단 급여 통장이 있겠죠.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매출이 찍히는 통장. 그렇죠? 그 외에 어떤 통장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투자 쪽으로만 얘기할게요. 투자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투자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용돈 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용돈 통장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우리가 돈 쓰려고 돈 버는 거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돈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용돈 통장이 있어야 되고,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실적으로 내가 급여가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버신다고 할게요. 300만 원이 벌리면 생활비 통장으로 자동으로 200만 원이 갈 수 있게 이체를 해놓고, 그러면 200만 원을 갖고서 이제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되겠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 200은 있어야 되니까, 솔직히 300만 원도 큰 돈은 아니잖아요. 100만 원을 이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인데, 여기서 뭐 이게 투자로 100% 가겠어요? 그렇죠? 투자 통장에 50만 원을 무조건 이체를 하는 거예요. 이 투자 통장에서 이게 돈이 놀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식 통장도 따로 있어야 된다. 주식 계좌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 통장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임대업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임대업 통장도 있어야 한다. 임대업을 결국은 해야 돼요. 임대업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일단은 내가 투자 통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 통장이 없어. 그래서 통장에다가 딱 투자용 이렇게 써놔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씩 모은다 그러면은 1억 모으는데 뭐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그냥 100만 원을 무조건 모은다고 생각하면, 특별한 일 없는 이상 적금을 들든 뭘 하든 10년은 걸린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1억이라면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우리가 자동차도 할부로 살 수 있죠. 근데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서 이래. 어차피 자동차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할부로 사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니까 투자하면 안 돼. 부동산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할부로 사면 안 돼. 내가 이자 이렇게 내면서 부동산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차 사는 것보다는 집 사는 게 낫다. 근데 집 사는데 1억 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실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면은 부동산 값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빌라도 있고 1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거 한번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해올게요. 그럼 어떻게 그걸 내가 하느냐, 임대업을 어떻게 하느냐. 투자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주식 통장, 그리고 적금 통장, 임대업 통장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냥 통장을 만들어. 그냥 돈이 없어도 만들어. 근데 투자 통장에 무조건 100이 가. 근데 이 100 갖고 적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임대업도 해. 근데 일단은 적금은 뭐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만 들어. 1년 단위로 무조건 1년 단위로 들고, 주식도 10만원에서 20만원만 해. 적금처럼 하는 거야.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 그냥 주식으로 돈만 모으는 거야. 그래서 주식의 목표 수익률은 뭐냐면 우리는 10%야. 적금의 목표 수익률은 뭐냐면 3%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년에 얘는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겠죠, 적금으로는. 그리고 주식도 1년에 한 200에서 250 정도를 모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만원 갖고 투자 통장에 그냥 쟁겨놔. 이런데 하지 마. 적금 주식 하지 말고 50만원은 계속 모아. 그러면은 50 곱하기 1년 하면은 한 600만원 정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예금하는 거야, 예금. 근데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럼 돈이 쌓이겠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가 현찰이 쌓이는 맛이 이게 짭짤하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왜 그러냐면 기회가 있을 때 계약금이 있어야 돼서 그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년을 이렇게 모았어. 그러면 내가 돈이 얼마 정도가 모이냐면 3, 6, 18, 1800만 원에 250, 250, 500, 한 2300에서 약 3000만 원까지 모일 거예요. 3년 정도가 되면. 이게 투자 통장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담배값, 술값 아껴가면서 막 넣게 돼요. 이게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처음에 1000만 원을 모아봐야 돼. 이게 1년 딱 1년 모으면 이렇게 100만 원씩 1년 모으면 딱 1200만 원이 되잖아요. 100만 원씩 3년 모으면 최소한 36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될 거예요. 4000만 원 되겠다. 이자까지 해서. 그렇죠? 주식은 한 10% 정도는 천천히 넣으면 삼성만 사도 10%는 오르니까. 또 왜 오르는지는 이제 공부해보면 알고. 그럼 내가 4000만 원이 생겼어. 내가 현찰이 4000만 원이 생겼어. 3년 만에. 아파트가 1억짜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이 7천만 원이 나와요. 7천만 원이 나오면 내가 3천만 원만 있으면 사겠죠? 취등록세가 들어갈 거고 수리비가 좀 들어갈 거예요. 고급 아파트일 거예요. 1억짜리는 신규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취등록세랑 수리비랑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내가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은 3천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1000에 1억짜리 아파트가 1000에 한 5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와요. 월세, 내가 입주하지 않는다고 치면. 뭐 입주는 별개지만 내 집 마련 차원일 수도 있고 재테크로 보는데 우리가 4천만 원에 그냥 일단 재테크한다고 보실게요. 그러면은 7천만 원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치죠. 그러면은 50에서 마이너스 20 하면은 30만 원이 순수입이다. 내가 3천을 투자해서 30만 원의 수익을 얻으면 연 12%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에서 연 한 360만 원 정도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매년. 이제 3년 후 나는 월급으로 100만 원을 모으죠. 그쵸? 그리고 아파트에서 매월 3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월 13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후에는 나는 지금 자산이 아파트에 1억짜리의 자산이,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갖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냥 월 100만 원씩 10년 걸려서 1억을 모으는 것보다 내가 일단 3년 안에, 핵심은 이거야. 3년 안에 3천을 모으는 거야. 그 다음에 7천을 대출을 받는 거야. 1억짜리 집을 갖게 되잖아. 그쵸? 나의 자산은 순수 자산은 3천인데 나는 어쨌든 1억을 만든 거냐. 그러니까 차를 할부로 산 것처럼 내가 새 차를 산 거야. 어떻게 보면 차는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아파트는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연 4%에서 8%까지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현물 자산이니까. 금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자산은 물가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올라간다. 4%에서 8%.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아파트 값을 따져보면은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막 몇 배 튀기한 아파트 말고 정상적으로 올라간 지방 아파트들이나 정상적으로 올라간 아파트들은 대략 한 4%에서 10% 정도 매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1억짜리 아파트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8년 정도 갖고 있으면 얼마가 된다?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까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8년이 되려면 5년만 더 있으면 되죠. 그럼 5년 후에 내 자산은 얼마가 되냐면 1년에 103, 뭐 1500 정도 모았다고 칠게. 계산이 잘 안 되네. 1550만 원 정도, 1560만 원 정도가 저기 1년에 모이니까 5년 후에는 5, 6에 30, 5, 25, 5, 1, 5, 한 뭐야 이렇게 많이 모여? 한 7,800만 원을 모으고, 네? 5년 후에는 한 7,800만 원이 모이겠지. 내가 이제 계속 적금을 든다면. 그리고 아파트 값이 한 5천이 올랐다. 그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전세를 놔도 1억 2천에 놓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7천 대출을 갚으면 5천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1억 2,800에서 만약에 팔았으면 세금 한 뭐 1,000만 원 낸다 치면은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이니까 8천. 그러면 한 7천만 원 정도? 갭 차이가 있게 7천만 원 정도. 1억 2,800에서 1억 5천 정도를 모을 수 있겠네요. 5년 후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총 8년 동안 정상적으로 해도 한 1억 5천은 벌 수 있다. 1억 2천에서 내 돈을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는, 이게 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1억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면 금방 부자 된다. 이거는 좀 그냥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근데 1억 만들기가 좀 어렵지만 방법을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실질적으로 고정 수입이랑 부수입이랑 내 수입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얼마 정도를 고정 수입에서 얼마 정도를 떼서 투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 1억 만들 때는 진짜 지출을 줄여야 돼요. 뭐 차를 사거나 막 뭘 사거나 이러면 안 돼. 내가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투자한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투자한다예요. 그리고 8년 정도를 버틴다. 그러면 나는 1억 5천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1억까지는 한 뭐 5, 6년 정도 걸리겠죠, 대충.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무조건 투자하자 이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은 생활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부모님이 대줄 거 아니야. 그러면 200 벌어도 100만 원 넣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잖아. 그럼 500 벌어도 100만 원밖에 못 넣어. 왜냐면 지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 적금하는 게, 100만 원 투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넣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부수입을 만들 수 있다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직장인들이면 주 5일제잖아요. 이틀 열심히 노시죠. 이틀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지 말고 이틀 동안 노가다를 나가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쓴다든지, 전자책 같은 거, 뭐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하면서 부수입이 있거든요. 부수입을 한 50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만든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노가다를 나가주면, 노가다 한 달 하루 일당에 예를 들어 10만 원일 때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부수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1년을 해주면 5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 500만 원을 5년으로 하면은 2,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부수입으로 학원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투자 통장에다 넣어봐라. 1억 아파트로 이제 집을 구할 경우에 7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고 3천만 원 정도 현금 있으면 되고, 한 달에 월 이제 24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긴다. 임대업을 하면. 여러 채를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좀 여러 채 하는 거 불편하니까 한 채만 하라는 얘기고, 한 채 하는데 돈 3, 4천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3, 4천만 모으면 된다. 3, 4천 모으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자금 능력으로 그게 1년 만에 가능한 사람이 있을 거고 3년 만에 가능한 사람이 있을 거다. 월 100이면 3년이면 가능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살이다. 그러면 33살이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월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 임대업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버티려면은 임대업을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물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이나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가치는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실물 가치는 올라가요. 그리고 실물 가치가 떨어질 때는 현금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업은 뭐가 좋은 거냐면 현금 가치가 떨어져, 월세가 떨어져. 근데 실물 가치는 올라가잖아. 건물 값은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올라가, 월세가 늘어나. 그래서 실물 가치가 떨어져. 그래도
월 수입, 자신 현금이 그때 파워가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임대업을 꼭 하라는 거고, 그리고 임대업의 장점이 뭐냐면 고정 수입이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이벤트 수입이 아니라, 설날 용돈처럼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라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죠. 매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매월 들어오는 돈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300만 원 버는 걸 만족하지 말고 더 자기 개발 열심히 해서 300 벌던 사람이 열심히 해서 400 벌고, 400 벌던 사람이 열심히 해서 500 벌고, 직장 내에서도 승진하시던지 자기 개발해서 자기 수입을 늘려 나가는 게, 연봉 협상을 잘 하시던지 해서 수입을 늘려가는 게 좋다. 내가 투자를 잘해서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고정 수입도 늘리고 부수입도 늘리고, 네. 그리고 임대업도 해서 어떤 고정 수입을 더 추가로 늘려주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억을 제 생각에는 1억을 빨리 만들면, 진짜 빠른 사람은 3년, 늦는 사람은 8년 안에는 1억 만들 수 있다. 근데 1억을 만들려면 일단 1000만 원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고, 이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투자를 하라. 내가 100을 벌면 100을 투자하고, 200을 벌면 100을 투자하고, 300을 벌어도 100을 투자하라는 거죠. 어디다가? 투자 통장에다가. 오늘은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본 건데요. 그럼 다음에는 그 임대업을 오늘 하라고 했는데, 임대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